안녕하십니까. 88올림픽 101주년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명사 특강의 최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서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운동생리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전문체육 분야와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88올림픽 101주년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명사 특강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국체육학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는 전 세계적으로 연령,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침범에 반응하는 각각 개인의 양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력 있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기침, 열, 근육통 등 집에서 자가 관리를 통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흡곤란, 지속적인 통증과 가슴 압박 등의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의학적 치료와 모니터링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비드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됩니다. 여기서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약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질환에서는 코, 입, 목, 그리고 후두, 소장 등의 점막이 손상되어 바이러스가 체내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영양을 통해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의 비특이성 자연점막, 면역성을 강화하면 바이러스가 상피세포를 침투해 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학 용어로 면역력은 신체가 알러지 및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적절한 내성을 가지고 감염, 질병 등에 대항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면역력은 수많은 위협의 환경에 맞춰 적절히 대응합니다. 면역 반응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으로 선천적 면역 반응과 적응형 면역 반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선천적 면역 반응은 피부, 호흡기, 비인두, 몸의 털과 같은 물리적 장벽과 그리고 분비물, 점액, 담즙, 위산, 타액, 눈물, 땀과 같은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급성염증, 비특이적 세포 반응과 같은 일반적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인체의 첫 번째 방어 라인으로 빠르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선천적 면역 체계와 대조적으로 적응형 면역 체계는 반응이 더 느리고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T세포와 베타세포가 매개하는 항원특이 반응을 수반하고 이는 감염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선천적 면역 체계와 함께 작용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을 뒷받침하는 원칙입니다. 최근 백신에 따라서 환자들 간의 증상 차이는 인체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체는 외래 물질 인식을 했을 때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세포 소집과 그리고 사이토카인 방출 등을 통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면역 반응이 과하면 건강한 세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생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까지 공격하여 심각한 합병증이나 세포 사멸, 죽음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백신에 대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출현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과 운동 영향,
백신에 대해 아직 선행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예방접종에 대한 반응 강화를 포함하여 면역 기능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제가 발표한 연구에서도 운동은 면역과 염증 반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더불어 영양은 면역 체계 능력을 더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 체계의 활동이 에너지 부족과 중요한 영양소 부족으로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식단, 소화 기능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면역 반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활성 성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음식은 에너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기본적인 생리 기능 외에도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기능도 가지고 있어 면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면역력 강화에 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의 기본 원칙, 즉 제철과 지방식품의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적당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흡수된 필수적이고 유익한 영양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유기체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면역 시스템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연구되어 있는데 그중에 8가지 정도를 뽑아보았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와 그리고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아연, 철 이렇게 포함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영양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 이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주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A는 면역세포 중 T세포의 항체 반응을 증가시키고 손상된 점막 표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면역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항염 비타민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선천적 면역 체계와 적응적 면역 체계 모두 면역 체계를 촉진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비타민 A의 역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상피 조직의 정상적인 분할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백혈구와 자연살해세포, NK세포,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비타민 A의 결핍은 점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점막을 파괴시켜 상피세포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연구 결과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A에 따라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향상되고 신체는 여러 감염과 질병에 대항하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 레티닐 에스터 또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호박,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와 통곡물, 치즈, 두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며 항산화 영양소의 일종으로 미생물의 침투를 막도록 점막의 면역 기능의 증진 또는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비타민 C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최상위 영양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C는 향균 및 NK 세포 활동 그리고 림프구의 증식 등 면역 시스템 활동을 개선시켜 심각한 호흡기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증가에 의한 면역 체계 향상으로 ROS 및 손상을 감소시키고
치유 과정을 증가시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사이토카인의 적절한 생성을 통해 미생물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레몬, 오렌지, 토마토 등과 같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체계의 여러 단계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점막의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향균성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은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에 의해 발현되고 비타민 D가 항염증 효과를 포함한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선천적인 면역체계가 병원균에 대항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에 대한 비타민 D와 그 대사물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와 리뷰가 다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도 코우트 박사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의 수준과 호흡기 감염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냈고 비타민 D 보충이 영양 섭취 기준의 이상의 수준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비타민 D 수치에 관련해서 우리 2020년 5월 8일에 발표한 영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코비드19 사망자 중에 27%가 요양원 및 비만 환자에서 발생했고 그 환자들의 결과에서 비타민 D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라고 하는데 사이토카인의 예방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지만 근원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소고기, 간, 표고버섯, 치즈, 달걀, 노른자 등에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비타민 E에 의해 조절되는 것은 동물 및 인간 기반 연구에서 모두 연구 결과로 나타났고요. 인체에서 선천적 및 적응적 면역 반응을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체내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E를 섭취시킨 노인들에게서 세포 맥의 면역 지표인 지연성 과민성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러지가 있는 산모에게 비타민 D의 성분인 알파 토코페롤을 섭취시킨 결과 아기의 알러지 반응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비타민 D는 천연 비타민 E를 또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는데 우리 식품에 보면 뒤에 성분표에 델타 알파 토코페놀 또는 델타 토코페롤 이렇게 표기된 것은 천연 비타민 E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비타민 E로는 해바라기 씨, 아몬드, 땅콩, 시금치 등의 그 견과류하고 그리고 오일 종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7년 생리학자 의학 부문에 노벨상을 수상한 엘버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가 비타민은 먹지 않으면 병이 나는 물질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영양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이번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주된 구성 성분의 하나이자 영양 상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기능 그리고 면역세포를 포함한 세포의 기능 강화 그리고 면역력 유지 그리고 상처 및 손상된 부위의 조직 재생 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의 구성 성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염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인한 그 폐렴의
폐렴도 염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섭취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증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긴 사슬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염증이 덜하거나 염증을 그 해소하는 세포 신호 전달 분자의 전구체로서 예를 들면 뭐 리졸빈 그리고 신경 프로텍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을 섭취하면 세포 내 그 아라키돈산을 대체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식도 세포증을 포함한 일부 면역 과정을 돕고 사이토카인 그리고 에이코사노이드 및 특정 효소와 같은 염증 매개체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필수 미량 영양소의 신호분자로 작용하여 선천적 면역체계 그리고 NK세포 및 대식세포의 작용을 중재하는 인간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면역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항염증제로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항산화제 안전화막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이제 인체 내 그 아연 이제 병원체가 인체 내 침입을 했을 때 아연의 흡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아연이 간등으로 조직으로 분산돼서 혈청의 아연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아연 결핍은 인터루킨 1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아연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내 면역 체계와 생화학적 반응의 정상적인 기능은 사실 철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철분은 생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철분이 너무 적으면 DNA 합성과 에너지 대사가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활성산소종 ROS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은 병원체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감염과 싸우는 면역 체계에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염 동안 우리 인체 숙주는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일부로 병원체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 철을 격리하는 반면 T세포와 베타세포는 감염을 제거하는 기능을 위해 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붉은 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양고기의 간, 견과류 및 비타민 C가 풍부한 육류와 과일이 철분 흡수를 높여준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혹시나 채식주의자 이제 비건인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체내 철분의 흡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철분이 풍부한 제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WHO에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면역력 향상 및 코비드19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7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정량의 간식 섭취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맵기 양질의 단백질을 한두 가지 정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섬유소 및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카페인이나 과당이 포함된 음료, 그리고 과당 음료 등의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은 면역력 저하와 영양 결핍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럿이 모이는 외식 장소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위생을 포함한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며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코비드19가 출현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선행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코비드19의 감염과 영양소 또는 식품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소개한 영양소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개한 영양소 이외에도 좋은 영양 상태를 만들어 체내 면역 기능을 적절히 유지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이상 88 올림픽 101주년
기념학술대에 골라보는 최우명사 특강의 최동훈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